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파이코인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KYC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매스 KYC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이후에 아직도 뭐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는데 우리 파이코인 KYC 자체가 이렇게 요즘 그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점점 나아져 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단 KYC를 제대로 못한 여러 파이오니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KYC 문제들이 가장 그 오픈넷 가기 전에 급한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KYC는 통과됐는데 그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은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들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코아 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코아 팀이 오픈넷 조건으로 걸었던 여러 가지 중에 모든 코인의 어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위기가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몰라도 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런 조짐도 나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웹3, 블록체인 이런 암호화폐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다. 파이코인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코인 아닌가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오늘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날 아침 방송 준비를 하는데 중앙일보에 크게 한 면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 보고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채 못 드렸던 그 중앙일보의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 그 탄력받은 암호화폐 시장 향후 전망은 하고 이제 논설위원으로 있는 뭐 하현옥 논설위원이 이제 했던 기사가 그동안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일어났던 일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이제 추이가 일어나는 것들도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예상할 만큼 충분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그림도 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믿기지 않지만 그래도 캐시우드 이 돈나무 언니가 350만 달러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물론 이제 150만 달러 돌파 후 이후에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와 같은 얘기도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길래 이렇게 중앙일보에서도 앞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긍정과 부정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이 암호화폐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기사도 쓰고 있다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인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특히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은 그 연준에서 긴축할 때는 암호화폐가 급락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동안 연준의 그 긴축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같고, 지난 주말에도 그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던 것도 뭐 연준의 그런 그 긴축도 있었지만은 이란의 전쟁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 암호화폐 세상은 진행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파이코인이 가고 있는 길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오픈넷으로 등장을 할 테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그 도리스 인이라든가 이분들은 그 G12 314 159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G12 314 159가
얘기하면서 그 파이투데이 6월 28일쯤 되면 오픈넷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오픈넷 타겟을 잡아놓고 있는 이런 쪽에는 조금은 이제 이런 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위기가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컨퍼런스가 G12 314 159를 지칭하고 있고 314 159를 전제로 이 파이몰 같은 데는 모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 얼마나 사실 여부는 전 가리기가 쉽지 않아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분위기는 여러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해보면은 가끔은 이제 걱정스러운 그 페이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뭐 모든 어떤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우리 파이코인 가는 길은 좋은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그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주당의 그 총선 승리 이후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걸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앞으로의 분위기를 이제 전달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 민주당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허용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또 금융위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은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자본시장법 자체를 개정을 한다면은 22대 국회가 개원을 해서 그런 의원들이 형성되고 등등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금융위에서 특별한 케이스로 ETF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던 거는 코인의 수입은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과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주당이 내걸었던 공약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금융위하고 합의가 안 되고 대통령실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취소는 했지만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것은 한양대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를 추진한다는 이런 게 기사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뭐 대학은 협동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어떤 학과가 만들어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대학원 내 협동 과정으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가 추진된다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암호화폐 이쪽 비트코인에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 오태민 작가 이분과 관련돼서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가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고 하는 데는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또 한 기사가 이제 22대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기 전에 제출했던 그런 비트코인 소유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던 걸 가지고 토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 사람이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한 24명 정도 24명이면 300명 중에 한 8%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런 등등을 가졌던 걸로 이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체의 한 8%면 뭐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김남국 사건 이후에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기도 한데 이렇게 8% 정도는 가족이든 뭐 포함해서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그런 숫자인 것 같고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늘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선거 전에는 제가 한번 그 우리 동네 모임에서 조승래 의원하고 한번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승래 의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뭐 상당히 그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되고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조 의원하고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서,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앞장서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긍정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재밌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이 웹3 생태계 및 스마트 TV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스마트 TV가 앞으로 웹3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몇 회사들하고 협업을 했다는 그런 뉴스인데, 여기는 처음에는 이제 폴리곤하고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폴리곤에서 이제 삼성의 GX1 프로젝트에 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2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웹3 경험을 제공한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재밌다. 우리가 그렇잖아도 웹3, 우리 파이 브라우저가 웹3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 TV에서 웹3 경험을 제공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볼 텐데, 이게 웹3가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겠다 싶어서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챙겨봤는데, 이렇게 이제 폴리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온체인 세상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와일드 월드라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그 프랭크 와일더, 이제 와일드라는 이름 자체가 프랭크 와일드라는 사람이 와일드 월드라고 했는데, 이 와일드 이 이름 자체가 좀 더 와일드 야생 뭐 이와 같은 이름이 들어서 상당히 재밌는 이름이니까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와일드 월드라고 했는데, 이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런 것들이 게임과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삼성과 전략적 협력으로 스마트 TV를 게임 경험 확대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의 웹3 확장 전략하고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 와일드 월드하고 이제 삼성, 폴리곤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이제 월드 오브 위먼 갤럭시라고 WOW에서 이 게임이 저는 뭐 게임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나온 것만 확인하고 있었는데 또 상당히 재밌는 그런 것들이었고, 일루비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일루비움이라고 2021년도에 만들었던 게 P2E 그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 일루비움 같은 것들도 이렇게 삼성 웹3를 위한 스마트 TV하고 협업을 했다고 하니까, 야, 앞으로 TV에서 이제 게임과 관련되는 이런 그 웹3를 경험한다 하면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어제 그 백화점을 잠깐 들렸던 적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은 다른 걸 볼 동안에 저는 그 가전제품 쪽으로 갔는데, 마침 TV가 큰 화면이 있길래 이런 상당히 상세하게 잘 나오는 이런 스마트 TV 하면서 가격을 보니까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뭐 가격 때문에 깜짝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TV를 일본에 있을 때 2002년도에 동경공업대 교수로 있을 때 TV를 한 10년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력이 이제 우리는 220V, 일본에 110V인데 트랜스포머를 쓰는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한 10몇 년 전에 그때만 해도 수리비가 한 200만 원 가까이 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수리를 하지 않고 그 TV는 버리고 LED의 소니 TV를 이제 수리비만큼은 200만 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그때 사용했던 것이 스마트 TV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지금 감수하고 아직 새로운 TV를 사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웹3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야, 이렇게 TV를 하나 바꿔보면 어떠냐 싶어서 가격을 보니까 4,900만 원 하는 걸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영국에 요즘 이제 런던 시장으로 나와 있던 그 브라이언 로즈 영국
런던시의 1인당 100파운드 암호화폐를 에어드롭 하겠다.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다. 100파운드면 뭐 한 125달러 정도 되니까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걸 암호화폐로 에어드롭 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 싶어서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저도 좀 들어가 봤는데, 이제 런던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암호화폐 토큰의 런던 코인을 만들어서 뭐 현지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청구서 이런 데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직접 코인 보유가 가능하게 만들므로써 또 스태킹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암호화폐 경험을 하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은 전 세계가 각종 선거를 통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꽤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뭐 암호화폐 관련돼서 공약을 내세웠던 것처럼,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및 웹3 생태계가 주류 사회에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여기에 이제 런던을 암호화폐 친화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런던 시민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이렇게 익숙해지 이런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가 이제 금융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서 금융 교육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암호화폐로 런던 시민들에게 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런던도 암호화폐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이제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보니까 뭐 런던 시장으로 당선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SC와 관련되는, 미국 SC와 관련되는 뉴스가 나오면 정말 짜증스러운 그런 뉴스지만은, 그래도 어떤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SC가 유니스왑을 기술할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디파이 규제 압박이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파이가 승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SC가 유니스왑을 급박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이제 SC가 유니스왑에게 그 웰스 노티스를 뭐 제출했다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계속 이제 웰스 노티스 이후에 덱스의 유니스왑을 기소하겠다 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제대로 된 규제안을 내놓기 전에 이렇게 유니스왑 기소하려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제대로 된 규제안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정책적인 규제안도 얘기해야 될 텐데, 무조건 유니스왑부터 기소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런 그 암호화폐계에서는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Don't DeFi, DeFi라고 해서 이렇게 디파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지는데,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적할 정도의 이렇게 디파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런 분야인데, SC가 이런 것들을 미리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블랙록에서 그 토큰 펀드 비드를 창시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토큰화를 위해서 이제 블랙록에서 비드를 만들었고, 뭐 1, 2주 사이에 뭐 한 10억 불 이상을 확보했다는 이런 뉴스들은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USDC로 바꿔주는 스마트 계약을 서클에서 출시했다, 이런 뉴스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드를 서클에 양도하고 USDC로 교환하는 이런 방식을 시행했는데, 이것은 이제 암호화폐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토큰 구매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큰 기회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SDC는 인터넷 속도로 이제 24시간 연중 무휴로 비들 교환을 제공하게 되니까, 이렇게 블랙록에서는 이제 그 토큰 펀드로 비들을 만들고 이런 다른 펀드도 이제 만들어내면은 USDC에서 이런 것들이 교환을 그 인터넷 속도, 우리 소위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터넷 속도와 24시간 연중 무휴로 교환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앞으로 의미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이 되겠고, 리플이 이런 걸 내다보고 미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이제 들어왔던 것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블랙록이 앞으로 모든 자산은 토큰화, 자산 토큰화, RWA를 내걸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RWA가 미국 국채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미국 국채도 이렇게 이 토큰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하면은 미국의 부채는 자연스럽게 이제 팔아먹게 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달러를 사고 단기 이제 미국 국채를 이제 사게 만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던 이런 나라의 그 암호화폐 거래만 할 수 있으면은 은행에 계좌가 없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상당히 빠르게 이런 그 달러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저장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테드 CEO가 그 파올로 아르도이노 이 친구가 이제 이태리 친구지만은, 이 테드 CEO는 이태리 친구라도 여기에 자금줄은 이제 중국계에서 자금줄을 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계가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서 테드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견제하지 않는 것은 국경을 넘어서는 경제는 중국과 미국도 뭐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현지 통화 자체가 어떤 조금은 저개발 도상국에서 현지 통화 자체가 빠르게 평가절하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수억 명들이 이제 이용하게 되고 저장 수단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사용 사례가 될 것 아니냐고 이제 내걸고 있는 게, 이 그 테드 CEO 아르도이노 이분이 이제 최근에 기사화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고,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도가 높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은 이제 스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도 있고, 파이코인도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그 암호화폐 세계가 뭐 금을 토대로 하든 달러를 토대로 하든 각국의 그 화폐를 기준으로 하든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암호화폐 관련돼서 요즘 뉴스 중에 재미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슈퍼리치 클럽 R360이라는 이런 그 정말 부자들 슈퍼리치 클럽에서 운영 파트너가 회원들에게 비트코인 투자를 추천했다는 것이 이제 트위터에 올라와서 이걸 기사화시켜서 나왔길래 저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보면은, CNBC 라스콜에 이제 출연을 했던 이 운영 파트너가 비트코인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금과 비교하여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그 스피리츠 클럽 회원들에게 앞으로 비트코인을 좀 사라 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다는 것을 이런 CNBC의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를 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스피리츠 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 보면 자산 규모가 한 1억 달러 이상의 가족 및 커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3년에 한 18만 달러를 회비를 낸다. 18만 달러면 엄청난 큰 돈인데 이걸 회비를 내니까 정말 스피리츠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을 스피리츠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면, 물론 여기에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재밌는 게 P2P, 피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런 그 부가가치를 갖추고 있는, 평균 한 재산이 한 4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이 한 500명, 세계 다른 나라가 한 500명. 이 숫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도 없는 이런 스피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도 앞으로 암호화폐는 금과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를 미리 사두라 하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다는 것을 뉴스에 나왔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뭐 캐시우드가 얘기한 것처럼 350만 달러가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각국에서 암호화폐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통계하는 자료까지 이제 올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서로 비트코인이 각 나라별로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발표하기 시작하면은 모든 나라가 최소한 비트코인이 2100만 개 중에 몇 개씩은 가지려고 노력을 하느냐.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우상향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럴수록 우리 파이코인의 가치도 계속 올라갈 것 아닌가 하는, 여기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파이코인을 채굴하신 여러분들하고 이와 같이 앞으로 파이코인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